예, 제234장 조명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코드 및 이동 전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명용 전원 코드 또는 이동 전선은 단면적이 0.75 스퀘어, 단면적이 0.75 스퀘어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용도에 적합하게 선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규격이 나오네요. 0.75 스퀘어의 코드 혹은 캡타이어 케이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규격을 알아봤으니까 다음 이제 아래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2절 보시면은 콘센트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센트 시설은 가번을 보시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인체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에서 인체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규격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체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 그리고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 이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류 동작형이더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상인 경우에는 물기가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에 대한 규정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연 변압기는요, 3kVA 이하인 것에 절연 변압기, 여기 있네요. 절연 변압기는 전격 용량이 3kVA 이하인 곳에 한해서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해야 된다 하는 조건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콘센트 조건 있네요. 접지극이 부착이 된 방적형 콘센트예요. 자, 방적형 콘센트는 뚜껑이 있는 콘센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있어서 이 벽면에 부착이 되어 있는 이 콘센트가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샤워에서 물을 이렇게 흩뿌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물이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뚜껑을 설치하죠. 뚜껑을 설치하면은 그때 물이 샤워기로 이 흩뿌려지는 물이 콘센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이와 같은 콘센트를 방적형 콘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해야 되고, 누전 차단기의 규격은 전격 감도 전류가 15mA의 동작 시간이 0.03초, 그리고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이쪽 욕조나 샤워 시설에 있는 욕실, 화장실에서 물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곳, 받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전격 감도 전류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30mA죠. 나머지는 같아요. 동작 시간과 전류 동작형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더라. 그러나 물기가 있는 곳은 15mA로 이 강화된 거죠. 다음 전멸기 시설 제3절 전멸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멸기 시설은 입구의 센스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4번 보시면은 다음 경우 센스 등 타임 스위치를 포함한 센스 등을 시설해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요?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에 이용이 되는 객실 입구 등 객실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하는 것. 일반 주택용 아파트는 3분 이내. 여기서 시간이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1분, 3분 의외에 중복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교재 720페이지 7절 수중 조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압 첫 번째 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 전압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변압기는 자, 권선을 마주보고 설치하는 것이 변압기죠. 그래서 절연 변압기는 고저압 방지, 혼촉 방지 금속판이 접지. 자, 일반적으로 고저압 혼촉 방지 금속판은 시범으로 하죠. 자, 이와 같이 고저압 혼촉 방지 금속판이 설치된 변압기가 절연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측 전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400V, 2차측이 150V 사용전압, 1차 사용전압, 2차 사용전압, 요거 수중 조명 등에서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1차 사용전압이 400V, 2차는 150V더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누전 차단기 4번 누전 차단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누전 차단기는요, 수중 조명 등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사용 전압이 30V가 초과할 경우에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을 하는 전격 감도 30mA 이하의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 어떨 조건으로요?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인 누전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죠. 자, 다음 8절 교통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 신호등은 최대 사용 전압은요 3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300V 이하가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선의 규격입니다. 전선은 공칭 단면적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동등 규격의 전선을 사용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5. 자, 3번 보시면은 가공 전선의 설치 높이입니다. 교통 신호등에서 2차 배전선 등의 가공 전선의 지표사항의 설치 높이
해서 회로의 배선에서 건조물, 도로, 횡단, 보도교, 철도, 궤도, sak도,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안테나 가공 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가 0.6m 이격거리, 그리고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 이것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교통신호등의 인하선, 교통신호등의 인하선은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의 2.5m 이상일 것. 그리고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할 경우에 150V를 넘는 경우에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전 차단기 150V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치 높이 2.5m.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가공 전선의 지표상의 설치 높이는 0.6m. 그래서 이격거리, 여기서는 가공 지표상의 높이 해서 이격거리 알아봤습니다. 0.6m를 이격시켜야 한다. 그래서 알아봤고, 자, 다음 240장 특수 설비의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설비도 여러 가지 설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에 대해서 다 암기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수설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몇 개가 나오나요?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설비에 대해서 모든 특수설비를 다 암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첫 번째, 전기 울타리 보겠습니다. 시설 제한입니다. 네, 시설 제한. 물론 전기 울타리는 인축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전선에 전류를 흘려서 감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전을 시키는 게 전기 울타리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 울타리는 절연을 하지 않죠. 절연을 하지 않는 부득이한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설 제한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용 전압. 사용 전압은 전원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25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용 전압은 일반적인 사용 전압은 400V, 대지 전압은 300V인데 교통신호등은 사용 전압이 300V 이하고, 또 전압이 하나가 더 있죠. 150V 초과할 경우에는 ELB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울타리는 사용 전압이 250V 이하가 되더라라는 그 기억을 이제 첫 번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 전기 울타리 시설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해야 되고, 왜? 감전을 시키는 이런 시설이 되니까. 전선은 인장 강도가 1.38kN, 1.38kN 하면 2mm죠. 그래서 2mm 경동선을 나전선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과 지지하는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가 2.5cm입니다. 2.5cm 하면은 애자 공사에 있어서 400V 이하의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거리가 2.5cm죠. 그래서 애자 규격의 이격거리에서 2.5cm에서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애자 400V 이하 전선 조영제 2.5cm 이상, 여기에다가 전기 울타리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 애자 공사의 이격거리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2.5cm 기억했습니다. 전선과 다른 시설물인 수목가의 이격거리는 30cm입니다. 0.3m. 그래서 요것도 여기에 붙여서 수목간 0.3m 이상 같이 붙여서 애자를 확실하게 외우고 있으니까 같이 붙여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같이 기억을 하면은 전기 울타리도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전기 울타리의 사용전압 250V, 그리고 이격거리 2.5cm, 30cm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다 했죠. 규격 2mm, 2mm 경동선. 자, 다음 보시면은 전기 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욕기는요, 그래서 욕탕에 물을 데우기 위한 설치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욕기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욕기용 전원 장치에서 2차측 사용 전압은 10V예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10V 이하의 것을 한하고 해서 뭐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 보시고, 그래서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10V 이하가 되더라. 전기욕기는 2차측 배선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에서 욕기 안에서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공층 단면적 2.5 스퀘어, 그래서 공층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되고,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또는 공층 단면적 1.5 스퀘어 이상 캡타이어 케이블을, 여기서 1.5 스퀘어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면 되더라라는 게. 자,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2.5 스퀘어예요. 그래서 전기 욕기의 규격은, 전선의 규격은 2.5 스퀘어. 이것은 기타 예외 조건이었죠. 예외 조건보다도 기본적인 규격 2.5 스퀘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3번 욕기 내의 시설에 있어서 욕기 내의 전극간의 이격거리입니다. 1m입니다. 이격거리 1m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3절 전기 온상입니다. 자, 전기 온상은 말 그대로 전기를 사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이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온상에서 사용 대지전압, 대지전압은 일반적으로 300V 이상, 사용 전압은 400V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대지전압은 300V 이하.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전기 온상과 관련해서 시험이 문제가 나오는 거 발열선 온도입니다. 그리고 발열선의 온도 하면 80도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0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대지전압 300V, 발열선 온도 80도씨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하 이러면 되죠. 그래서 전기 온상에 대한 것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숫자 두 개입니다. 300과 80도. 다음 전격 살충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격 살충기다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고,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죠. 여름에 이런 모기 퇴치하기 위해서 전격 격차를 사용을 해서 모기를 감전을 시켜서 태우는 이런 기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은 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높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전격 살충기의 설치 높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표 또는 바닥에서 3.5m 이상 높은 곳에 시설이 돼서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 감전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2차측 개방전압이 7kV 이하일 경우에는 봐줄 수 있다. 얼마로? 50%, 2분의 1.
정도, 그럼 3.5 나누기 2 하면은 약, 그래서 뭐 1.75, 1.8m. 그래서 7kV 2차 척의 절연 변압기 2차 척 전압이 7kV 이하가 될 경우에는 1.8m까지 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규정도, 그래서 전격 살충기에 대한 이 완화 규정도 시험에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3.5m가 더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격거리입니다. 전격 살충기의 전격 격자와 다른 시설물, 식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식물은 이미 우리가 전기 울타리에서 식물을 한번 식물 간의 이격거리 기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30cm. 여기도 같습니다. 30cm 이상 이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격 살충기에 대한 설치 기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제5절 유희용 전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희용 전차에서도 시험 문제에 중복돼서 나오는 것은 사용 전압입니다. 사용 전압이 1차에서 400V 이하다. 사용 전압, 옥내 배선 공사에서 사용하는 전압이 옥내 배선은 400V 이하, 유희용 전차도 같은데 문제는 2차 전압입니다. 그래서 2차 척 전압이 DC일 때는 60V 이하, 그리고 AC일 경우에는 40V 이하가 되더라 해서 유희용 전차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2차척 전압입니다. 그래서 2차척 전압이 AC일 경우에 40V 이하, 특히 DC일 경우 60V 이하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배선 방식에 의해서 2차척 접촉 전선의 방식은 제3 레일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제7절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용접기는 용접 변압기 1차 척 대지전압, 대지전압은 300V, 1차 척 대지전압 30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하시는 것은 용접 변압기로부터 용접 전극에 이르는 이 케이블을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접 변압기로부터 용접 전극에 이르는 전로에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그래서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어디에서요? 용접 변압기부터 변압기에서 용접 전극까지.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로 등의 전열 장치 제8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등의 전열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기, 주차장, 비탈길과 같은 이 도로 포장 아래에 전선을 배치해서 발열 전선이죠. 이 온도를 올려서 적설이 되는 눈을 제거하는 이런 장치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온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 도로 등의 전열 장치에서도 보면은 대지 전압은요 300V 이하일 거고 이 온도, 발열선의 온도는 80도씨, 온상 장치나 도로 등의 전열 장치에서 온도는 80도씨 이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9절 소세력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세력 회로의 정의,
전자개폐기의 조작회로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가 소세력 회로다. 그리고 사용 전압이 60V 이하다. 60V 이하.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한 전류가 시험 문제에 간간히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15V 이하일 경우에 30V 이하일 경우에 30V 초과할 경우에서의 전류죠. 그래서 전류는 5A, 3A, 1.5A 해서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표로 만든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세력 회로 두 번째, 사용 전압은 대지 전압 했으니까 300V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부식 방지에서 지하철과 같이 레일을 어때요? 전극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 이제 위에 전차선이 플러스 1500V죠. 1500V 전차선, 그리고 레일이 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 주변에 금속체 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레일의 누설 전류가 이 관로 안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그럼 누설 전류가 금속 관로를 통해서 흐르다가 다시 레일이거나 이 변전소로 전류가 흐르겠죠. 문제는 전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 나가는 곳에서의 부식이 방지가 된다 해서 이것이 바로 부식 방지, 전기 부식 방지 회로예요. 자, 개념을 이제 알았으니까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사용 전압은요, 직류 60V, 60이라는 글자 많이 중복돼서 지금 알아봤죠. 그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뭐 소세력 회로라든가 이것도 2차 회로에 60V, 이거 유형 전차 2차 회로에 DC 60V 이런 것이 있었죠. 출퇴 표시등 이것도 2차 회로에 60V를 쓰고 있습니다. 납은 보시면은 지중해 매설하는 양극의 매설 깊이가 접지극 매설 깊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상에 75cm 0.75m 이상일 것. 자, 수중에 설치를 하는 양극과 그 주위의 1m 이내에서의 전이차는 10V 이하입니다. 10V 이하. 양극을 제외한 1m 이내에 두 점 사이의 전이차는 5V입니다. 그래서 지표 수중에 1m 간격의 임의의 두 점의 전이차는 5V를 넘지 않을 것. 숫자가 들어가죠. 예,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부식 방지 회로에서는 이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사용 전압 60V, 그리고 양극 매설 깊이 75cm, 양극 주위 1m 간의 전이차 10V 이내, 기타 1m 간의 전이차 5V 넘지 말아야 된다. 이 규정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2장 특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폭연성 분진이 있는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티탄과 같은 이런 분진에 불꽃이 있으면 폭발해 버리죠. 자, 이 폭연성 분진,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자, 이런 종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연성 분진에 있어서, 자, 그리고 화약류 저장소와 같은 경우 발화 원인이 있을 때 폭발해 버리는 곳에서의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예가 되는 게, 제외가 되는 건 전등이죠. 그래서 전등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배선은 어떤 공사가 가능하냐 하는, 이와 같은 폭연성 분진 등 폭발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설치 가능한 공사는 어떤 공사가 있느냐, 이게 바로 시험 문제죠. 금속관 공사와 케이블 공사가 가능합니다.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가 가능한데, 케이블 공사는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는 제외되죠. 요거는 실외에 설치하는 공사예요. 그래서 제외시킨다라고, 설치 가능한 공사. 자, 여기서 화약류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화약류 저장소는요, 설치 가능한 전기 기기는 전등이에요. 전등. 단 전멸기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고, 케이블을 이용한 지중 배선으로 전등까지 설치를 해야 한다 하는 거. 물론 화약류 저장소에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죠. 300V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는, 출제가 됐던 이런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제2절 가연성 분진 위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성 분진은 이 소맥분, 전분, 밀가루 뭐 이와 같은 것들이 공기 상태에 적정한 배합이 되어 있을 때, 불씨가 있을 때 불이 붙는, 자, 이곳에 가능한 공사는, 그래서 가연성 분진 위험물 저장소와 같은 곳에서 설치 가능한 공사는, 첫째 금속관 공사, 두 번째 케이블 공사죠. 케이블 공사. 세 번째가 합성 수지관 공사입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관 공사의 예외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께가 2mm 이상. 그래서 2mm 이상이 안 되는 합성 수지관 공사 못합니다. 이 예외가 되겠죠. 두 번째, CD관 사용 금지. 자, 여기서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이, 이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위험물 있는 장소, 이와 같은 발화가 예상이 되는 장소에서는 애자공사 금지. 꼭 기억을 같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3절 위험물이 있는 장소도, 가연성 분진이 있는 장소, 위험물이 있는 장소, 성냥이나 황, 석유류 이와 같은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건이에요. 공사가 같이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 공사 같은 조건이고요. 애자공사 할 수 없습니다. 제4절 전시회, 쇼 및 공연장 전기 설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이 넘어갔나요? 4절 아래 있네요. 전시회, 쇼, 공연장 전기 설비를 흥행장 전기 설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흥행장 전기 설비는 첫째,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사용 전압은요 40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가 나오면 400이 답이에요. 두 번째는 전용의 개폐기와 부하별 전용의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말로 설명할 때 흥행장에 대한 부분은 전용의 개폐기와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숫자가 나오면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입니다. 두 가지가 답입니다. 자, 다음 제5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전기 배선은요 규격에서 전선은 공칭 단면적 2.5스퀘어 연동선 그러면은 설치 높이죠. 그래서 2.5m 이상 노면상에서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시 통행을 하는 터널 안 배선에 대한 시설 규정이었습니다. 다음 의료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장소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병원을 말해요. 병원에는 적용 범위가 그룹으로 나누더라 해서 그룹 제로, 그룹 1, 그룹 2 해서 그룹 제로, 그룹 1, 그룹 2가 물론 위험의 순서에서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된 분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1은 일반 병실, 진찰실과 같은 위험도가 낮은 곳. 그룹 1은 분만실, MRI실, 엑스선 검사실, 회복실과 같은 위험도가 일반 그룹 제로부터는 가중이 되죠. 그룹 2는 당장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질환 처치실, 바로 골든타임이 적용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심혈관 조영실과 같은 마취실, 수술실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곳. 자, 이와 같은 이 전환 시간, 절체 시간이 봤을 때 길면 안 되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심정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서 산소 호흡할 때 산소 발생 장치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럼 생명 유지 장치가 가동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이 그룹 2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접지를 하게 된다면 그룹 제로와 그룹 1은 여기서 TN 접지 계통을 계통 접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룹 2는 IT 이런 접지, 계통 접지를 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같이 해 주시고요. 자, 의료 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축의 KSIC 61558-2-15에 따라서 이중 또는 강화 절연을 한 비단락 보정 절연 변압기, 여기서 이중 또는 강화 절연을 한 비단락 보정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는데 2차측은 비접지로 설치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접촉에 의해서 감전이 발생을 하지 않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비단락 보정 절연 변압기 2차측 전격 전압은요 교류 250V 이하여야 하고 공급 방식은 단상 2선식 전격 출력은 10kVA. 자, 숫자가 들어갑니다.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용량 전격 용량 10kVA 변압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용량에 대한 것. 그리고 의료 IT 계통 절연 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측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절연 감시 장치가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좀 특별하죠.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50kΩ입니다. 50kΩ까지 그 절연이 감소되었을 때 이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절연 감시 장치가 설치가 돼야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고 여기까지가 제 2장에서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문제 59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